반등이라는 단어로 예쁘게 포장하고 싶은 한 주가 될지도 모른다. 자, 돈다방 미쓰리 8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방송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왜 미쓰리 그렇게 생각을 해? 지난주 뉴욕 증시를 돌아보니까 월요일 날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락했고요. 금요일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다면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살짝 공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였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더 하락시키면 안 되고 금요일날 살짝 혼조세로 마감을 시켜 놓으니까 뭔가 안도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조금 안도하려고 할 것이다. 즉 반등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드렸고요. 대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비아그라가 필요하고 코코메디가 필요한 증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치 미쓰리의 예상이 맞은 것처럼 월요일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세게 시작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상승은 유지했지만 그 상승폭은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까지 화요일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8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11% 하락, S&P 500이 0.69% 상승, 나스닥이 1.56% 상승했습니다. 미쓰리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으면 월요일날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주식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중에 보면요. 다우지수가 사실 초반에는 한 3자릿수까지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종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우지수의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허락된다면 어쩌면 다우지수도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번 주 만약에 증시가 반등을 하면 어떤 재료들이 나올까? 중국의 정책, 엔비디아 실적, 여러 가지 제조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월요일 날 중국이 0.1%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자체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분위기가 다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쟤네 리오프닝 해서 괜찮을 거라고 하더니 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큼 썩 좋지가 않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그런 이미지가 부각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아주 소폭의 0.1% 정도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인하폭이 굉장히 작았죠. 어찌 보면 0.1% 금리 인하해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0.1% 금리 인하는 크게 금리 인하를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뭔가 중국 정부가 우리 지켜보고 있다, 우리 관리하고 있다, 우리 중국 경제 이거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지에다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중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2일 화요일 현재 코스피 시장이 지금 역시 2자릿수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에 지킬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비아그라가 필요하고 코코메디가 필요한 장이다. 뒷심이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8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다니하면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개소리냐?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짓거리를 했거든요. 언제 했냐면 증권사 객장에 앉아 있을 때 고객들이랑 상담할 때 이주임, 아니 오늘 왜 뉴욕 증시 이렇게 혼조로 끝났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고객님 25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2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막 신뢰감이 주는 숫자 23일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25일 금요일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똑부러지고 뭔가 괜히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 허공이 삽질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냐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지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주식시장에 판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를 적으로 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겠죠. 제가 깨지겠죠. 그러나 최소한 바위는 내가 아주 더럽게 더럽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불가능할 거를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우고 자, 잭슨홀 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잭슨홀 미팅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거 제가 크게 의미 두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일 금요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데 이날 주제가 경제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연설을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게 되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하는 연설을 보면 9월 달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힌트를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지난번 7월 달 FOMC 의사록을 봤더니 아직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3.0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 8월 달에 발표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3.0에서 앞자리를 바꾸고 둔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3.2까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게다가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3.2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국제 유가라든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지표들이 자꾸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준 분위기는 3.0이라는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니야. 우리 목표는 2%야. 우리 2% 될 때까지 갈 길이 멀어. 할 일이 많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9월 달 FOMC 회의가 여러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데 현재까지는 9월 달 금리를 동결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최소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장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혹은 그 다음에 인상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최소 연준이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9월 2일 날 그 중국의 비구이 위안 채무 불이행 첫 번째 만기 도래일이 9월 2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자를 못 낸다면,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 그 이후에는 인상을 할지언정 9월 달은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3.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2까지 올라왔는데 요건 살짝 일시적일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이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하는 거는 지금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의 반등이 일시적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9월 2일 날 비구이 위안이 채권 만기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지난주처럼 또 중국의 어떤 경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터진다면 어떻게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일 거야. 그런 느낌의 동결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아직 생각이 안 변했어요. 미쓰리의 생각이 뭡니까? 최소 올해 FOMC 쭉 일정들을 봤을 때 3월 달 FOMC 회의 금리 인상 뭐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나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그 전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차마 가오가 있지. 50bp 금리 인상하겠다는 연준이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다고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25bp 금리 인상을 한 거다. 뭐 거기까지는 인정. 문제는 5월달, 7월달 금리 인상은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금리 인상을 했었으면 6월달에 했었어야지. 6월달엔 또 잠깐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쓰리는 지금 미국 경제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나타나느냐? 베이지북에 나타나요. 자, 다시 잭슨홀 미팅으로 넘어가면 9월달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힌트를 얻을 것이다? 못 얻어요. 어차피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추가하겠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연준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어봐.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3.0까지 내려왔는데 국제유가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3.2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다시 반등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고 있고요.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제지표가 거슬리고 금리를 인상을 안 하자니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 같고 지금 연준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번에 어닝 시즌은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께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실적이 높게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엔비디아 한 종목을 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며칠 전이 언제냐면 7월 말경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8월부터 주식시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어설프게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그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을 그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고점에 대한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고점에 대한 신호가 뭐냐면 오늘은 다른 얘기 다 집어치우고 한 종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 2011년도에 차화정 아시죠? 무슨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뭐 자동차, 화학, 정유에서 뭐 차화정이라는 이야기가 유행을 했었다. 뭐 그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요, 어떤 단순히 특정 한 종목에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요즘엔 일학개미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요. 다 말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점의 신호를 어떻게 보느냐. 특정 종목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추천했어요. 삼성전자 목표가 계속 올렸고요. 하물며 1분기 실적이 뭐 마이너스 90몇 프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산했고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상반기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얘기합니까?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매기가 갑자기 또 초전도체로 넘어갔다가 초전도체가 또 아니라니까 다시 또 2차 전지로 막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다.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초반에 상승했을 때 그때 잡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아이고 나 저거 잡았으면은 내가 부자 됐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지금 다시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들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용 거래 잔고가 20조가 넘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동성 랠리에서 보여주는 그 끝자락은요. 특정한 테마, 특정한 종목에 집중이 관심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막 매기가 몰려가지고 막 올라갔다가 또 막 하락했다가 다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고 정말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특정 종목이 올라가면요.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외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아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정리하고 그냥 2차 전지 들어가야지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게 고점 신호예요. 마찬가지로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요. 엔비디아 한 종목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관심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올해 연초 이후에 220% 이상 상승했습니다. 7월달 고점 이후에 지금 한 7, 8% 정도까지 빠졌다고 하죠. HSBC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780달러까지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 종가 대비 무려 80%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미친 새끼들인 거예요. 다 투자자들 골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화정 얘기할 때 그때 관심 있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그때 시장에서 완전히 집중됐던 종목이 뭐냐면 OCI입니다. 제가 왜 정확히 기억하고 있냐면 저는 OCI 같은 종목은 매매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MTN 방송에 출연할 때인데요. 그냥 하루 종일 OCI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목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OCI가 60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게 고점이었어요. 100만 원 어린 반푼어치도 없이 못 갔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보면은요.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8월 21일 실적 기대로 8% 올라갔잖아요. 이미 충분히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주식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슈를 무조건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HSBC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지난주 종가 대비 80% 이상 높게 올려놨지만 저는 이거 완전히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연초에 220%쭉 올라오면서 다 소화시킨 거예요. 소화시켜서 일부 똥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아직까지 쏠림 현상이 강해서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 막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추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 약간 끝물 느낌? 물량 터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워낙 주종목이 세력주고 이 작전주 같은 거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그 물량을 정리하고 무슨 수단을 쓰는지 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뭐 23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이미 반영돼서 8% 이상 마감했죠. 8%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지금 미국이 필요한 거, 지금 뉴욕 증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반등시켜야 되는데 반등에 대한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잭슨홀 미팅 타령하고 앉아있고 뭐 엔비디아 실적 타령하고 앉아있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지난주 주식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화수목 빠지고 금요일날 겨우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야야야야 8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게 만들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타령하고 있고 잭슨홀 미팅 타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번 주는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얘네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제가 주식을 배운,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주식 고수 위에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날고기는 전문가들, 뭐 무슨 센터장, 전혀 이런 얘기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 저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아, 미쓰리가 왜 이렇게 시황을 귀신같이 잘 맞히는구나 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you can do it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 미쓰리 예상대로 반등 분위기.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등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연속 지속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비아그라가 필요하고 코코메디가 필요하고 그리고 9월달 분위기 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예, 잘 조심조심 챙기면서 열심히 예, 이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 보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